오늘 읽을 때는 7번 믿음은 우연이 되고 우연은 운명이 된다. 저 읽고 우리 이미옥 선생님, 준익 선생님 이렇게 셋이서 같이 한 달락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믿음은 우연이 되고 우연은 운명이 된다. 자기 이행적 예언.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우리의 신념 체계는 우리가 믿는 것만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미구엘 루이즈. 열자의 설부편에 의심생암기라는 말이 나온다. 의심하면 암기가 나타난다는 말로 선입견을 가지고 의심하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함을 의미한다. 사람이 밉고 의심스러운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도 없다. 어떤 사람을 의심하면 하는 짓마다 수상해 보이고 미워하면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것 같다. 나의 관점에 따라 상대가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이행적 예언 또는 자성 예언이라고 한다. 생각한 대로 보이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도끼를 잃어버렸다. 그는 틀림없이 누군가 훔쳐갔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웃집 아이를 의심했다. 그 아이의 표정이 어딘가 의심쩍어 보였으며 자기를 보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힐끔거리며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밭을 갈다가 도끼를 발견했다. 도끼를 찾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아이를 마주쳤는데 더는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누군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은 전철을 탈 때 사무실에서나 항상 주변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 바쁘다. 늘 힐끔힐끔 눈치를 살피고 자신의 의견과 조금만 다른 태도를 보이면 상대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를 낸다. 그래서 동료들은 이 사람을 점차 경계하고 멀리하기 시작한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믿을 사람을 아무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반대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사귀어 보면 다 좋은 면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도 때로는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부딪힌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가 다른 이유로 언짢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에 여전히 부드럽게 대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의 행동이 점차 호의적으로 바뀌고 결국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사람들은 선한 구석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이행적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상의 예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부정적 또는 긍정적 신념에 의해서 자기 이행적 예언이 실현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에게 부정적인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고 있을 때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자. 1. A 백화점 직원이 손님이 왔는데도 자기 할 일만 한다. 2. 이 직원은 부유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손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3. 모든 백화점 직원은 부자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손님은 무시할 것이다. 4. B. 백화점 직원이 있다. 나를 무시하기 전에 내가 무시를 해야 선수를 치는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무시당한 직원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뒷받아친다. 5. 그것 봐라. 이것이 백화점 직원들은 부유한 손님이 아니면 함부로 대한다는 증거다. 6. 백화점 직원들은 부자가 아니면 무시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된다. 이번에는 상대에게 긍정적인 기대와 신뢰감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자. 1. A 백화점 직원은 손님에게 친절하게 제품을 추천해준다. 2. 이 직원은 손님들이 자신의 매장에 만족감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진심을 다해 제품을 추천해주는 사람이다. 3. 모든 백화점 직원들은 친절하고 손님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 줄 것이다. 4. 피백화점 직원이 있다. 이 직원도 손님에게 친절한 것이 분명하니 나도 친절하게 대해야겠다. 예상 못한 친절함을 느낀 직원은 손님에게 보답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제품을 추천해 준다. 5.
그것 봐라. 백화점 직원들은 모두 손님에게 친절하다. 6. 손님들도 백화점 직원에게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다. 네, 다음은 김민숙 선생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58쪽. 네.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앞에 6단계에서 일어나는 오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런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누구나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인 선입관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앞의 예시처럼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얻는 결과물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사람이 미운 것처럼 괴로운 일도 없다. 자제하기 어렵고 그 내면에 파괴력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미움이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미운 사람의 특징을 말하게 했더니 잘난 체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그런 사람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이 밉다고 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가장 미워한다. 자기가 결점을 솔직하게 지적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조차도 결점만 이야기하면 내심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미운 강아지, 미운 강아지, 보리 멍석에 똥 싼다는 속담이 있다. 미운 사람은 미운지만 골라 한다는 이야기다. 어떤 연유로 사람을 미워하든지 일단 사람이 싫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죄다 믿게 보인다. 믿음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고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 항상 옳은 말을 하더라도 나와 의견 충돌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싫다. 일단 미워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에게 행동이 곱게 나가지 않는다. 상대방 역시 나의 행동 때문에 더 미운 짓을 한다. 미워할수록 더 미워할 수 있는 증거만 수집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은 갈수록 강해진다. 미움이 가득하면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싫어질 수도 있다. 남편이 미우면 그 사람이 벗어놓은 옷까지도 싫으며 심지어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까지도 미워진다. 그래서 너는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 내 아빠의 못된 짓만 골라서 그러니? 라고 하는 것이다. 부메랑은 호주의 서부와 중부의 원주민이 사용했던 무기다. 이 무기는 기역자 모양의 나무 막대기로 던지면 빙글빙글 회전하며 날아간다. 목표물을 맞히지 못하면 원을 그리며 던진 사람에게로 되돌아온다. 부드럽게 생긴 모양과는 달리 위력이 상당해서 사냥이나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했다. 부메랑은 던지면 주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무기지만 일상 언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신이 한 행동이 업보로 돌아오는 자업자득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듯이 미운 마음이 강할 때도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적을 만들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듯이 상대도 나를 미워할 수 있으며 나에게 장점이 있듯이 상대에게도 잠재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상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려 했으며 상대를 향한 진지한 관심과 믿음을 보일 때만이 미움의 함정에서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다. 미움과 사랑의 부메랑은 반드시 신뢰와 애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Evil is seeing.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건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건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자기 이행적 예언 또는 자성적 예언이라고 한다. 믿음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고 행복한 관계를 원한다면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네.
끝에 이 믿음은 생각이 되고 음,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이 책 맨 앞에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음. 이것을 연상케 하는 말이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제법 그래도 내용이 기네요. 두 페이지인가요? 두 페이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길다고 음. 느껴지네요. 오늘 좀 길었네. 네, 오늘은 좀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거 딱 읽는 순간에 어떤 이게 떠냐면은 친구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이후에 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을 때 그것은 네가 그냥 부딪혀서 느낀 감정이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그런 감정이 없는데 미리 내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미리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 들어버리니까 약간 그렇게 보이다가 그에게 몇 번 부딪힐 때 아, 그렇지. 그 사람은 네가 안 겪고 나는 나한테는 전혀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시각으로 나는 보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책을 음, 오늘 읽으면서 미리 그 사람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어떠한 나쁜 그 감정이 없는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나. 그 생각을 가졌던 순간이 스쳐갔어요. 이걸 읽으면서. 어,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지금도 어쨌든 우리 직장 생활에서 제가 또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는 음, 있어요. 왜냐면은 똑같은 말을 한 열 사람한테 같이 한 사람이 얘기해갖고 열 사람이 들었는데 다 열 사람이 다 틀려요. 진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가고 열 사람이 다 그렇죠. 응.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똑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지금 시간이 지나서 가면 누가 그랬는데 뭐 누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말이 이제는 전달돼 갖고 들어오는 거 보면 완전히 엉뚱한 얘기로 이제 들려오는 거죠. 며칠 전에도 우리 이제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여직원들 이제 또 이제 10명 되는데 석급만 제가 요번 달에도 석급만 하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는 뭐 몇 사람 빠져가고 6사람만 해요. 처음에는 이해를 했어요. 다 사정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6명만 하다 보니까 얘들 4명이 하는 사람들이 이 6명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장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이게 미안해하지도 고마워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들은 걔들을 빼는 거는 뭐 한 애는 애기들을 봐야 되니까 하나는 엄마가 아파서 그러니까 막 이래서 이제 우리 애는 좋은 마음에서 이제는 걔들을 빼고 그냥 우리끼리 시작하자라고서 했는데 그런 거니까 다들 내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걔들은 그런 것도 못 느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왜 반장 빠지고 이런 애 빠지고 저런 애 빠지고 해서 6명이 하니까 1년에 2번씩이나 해야 된다. 이거 못하겠다. 막 이래갖고서 다시 이제는 회의를 하고 해갖고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누가 뭐 노조 사무실 가서 위원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누가 시켜서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 반장님이 있는데 그 반장님이 그래서 열받아갖고서 검사자들 모이라 그래갖고서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노조 사무실에 대해서 그 반장님에 대해서는 말도 한 요만큼도 안 꺼냈는데 어떻게 그 반장님이 우리 검사자들이 노조 사무실 가서 그 위원장님한테 그 반장님이 뭐 그랬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이 열받아갖고서 노조 사무실 가서 자기 얘기 하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했다고 그래갖고서는 며칠 전에도 이제 그런 걸로 그 반장님하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직장 생활을 지금 30년씩이나 하셨는데 누가 반장님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반장님은 100%다 믿으세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100%는 다 믿죠. 그러는 거야. 말이라는 거는 그러면서 전달하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전달할 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자기가 한 말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반장님이 지금 나한테 똑같이 얘기해도 나는 옆에 사람한테 100% 똑같이 전달 못해요. 내가 그랬어. 지금 바로 전달해도 난 100% 똑같이 못해. 녹은 게 아닌 이상 100% 전달 똑같이 못해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반장님한테 그런 말을 전달할 때는 50%만 믿어야 된다고. 그런 말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반장님하고 이런저런 전에 오해를 풀어갖고서는 사과도 자기도 경솔했다고 그런 사과를 받아내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가
더더욱 많아요. 우리 맞아요. 여자들은, 음, 아줌마들은 또 말이 더 많아. 음, 음, 그러니까 우리 어제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이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음. 여기서 얘기 안 했나요? 그 책에서 우리가 책을 여러 가지 읽으니까 그러니까 배려를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는 경청 있잖아요. 남의 얘기를 좀 들어주면 되는데 내 얘기만 대부분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전화했을 때 안 받으면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그러고 진짜. 다른 사람이 전화해서 안 받으면 자기는 바빠서 못 받았다고 그러고 통화가 막 안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독단적도 아니죠. 안 되니까 일은 급한 상황이 정리를 해야 돼서 처리를 하면 왜 네 멋대로 했냐라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대편을 조금 배려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선입견하고도 조금 아, 예,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늘 그러니까 우리 주인수 선생님 늘 음. 웃고 미소를 지으니까 저분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나쁜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왜 그러냐면 웃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옆에 가면 나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늘 인상 찌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왜 얼굴에 여기에 왜 주름살 이렇게 밑으로 주름살 생기는 사람들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주름살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일부러 주름살 펴는 웃으면 그게 사실은 웃으면 찡그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하하하 하면 얼굴이 펴지지 인상 쓸 때 찌부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웃으면 다른 주름이 생겨요, 교수님. 응. 여기, 음, 여기요, 여기. 웃으면 옆에 주름이 생긴다고요? 네네. 아, 그거를 까마귀 발이라 그러나 그래요. 까마귀 발. 이렇게 까마귀 발처럼. 이렇게. 음, 우리, 우리 회사에 이제는 어쨌든 그 반장애가 막 무조건 반장 된 것부터 화가 더 많아져갖고, 뭐, 아무튼 반장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불만 같은 거 있으면 반장한테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 누가 뭘만 하면 화부터 내는 거야, 화부터. 어, 관리자들이 와서 뭘 부탁을 해도 반장이니까 부탁을 하는 뭐라 해달라고 부탁해도 화부터 내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큐시 그 부장님이 계세요. 걔가 김미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김미화 이름을 김미화 그래 화 김미화 어디 가셨어요? 김미화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게 물론 책임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자기가 그런 것 같아요. 책임감하고 해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아까도 여기 그런 말 있었잖아요. 내가 뭐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그 여기에도 있던데. 어,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게 그런 내가 이미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나 여기도 있네요.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인 선입관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뭐 또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듯이 미운 마음이 강할 때도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눈에 이 어떠한 그 콩깍지 같은 게 씌어 있으니까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김민숙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이렇게 할 때 그런 일들은 오류는 없나요? 많죠. 왜냐하면 오해나 편견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잘못 봤을 때 이 아이들
아, 쟤는 꼭 저러니까 저럴 거야라고 미리 판단해버리고 하는 경우가 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늘 생각을 하는데도 꼭 말썽쟁이 애들은 꼭 말썽쟁이를 많이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했을 거야라고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연습을 많이 우리 애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판단을 미리 하지 말고 혼자서 그냥 미리 쟤는 그럴 거야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믿어주고 믿음은 우연이 되고 우연은 운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줘야 아이들도 또 얘네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럭비공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래서 좀 다른 면을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특히 이제 한 친구가 머리는 좋은데 너무 태도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또 그 내면을 보니까 또 담임선생님도 굉장히 그 학생 때문에 힘들어하긴 하는데 내면을 보니까 아빠가 해외에 살고 어 엄마가 이제 아이만 돌보고 있는데 조금 아이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는 못 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디로 갈지 당황하고 좀 가족에서 사랑을 좀 많이 충분하게 못 받고 오니까 학교에서도 조금 약간 눈에 띄는 행동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을 좀 많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수업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또 그게 잘 안 맞아지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잘할 땐 또 되게 잘해요. 근데 안 할 때는 아예 안 해버리고 그런 어떤 편파적으로 본인도 감정에 따라서 그게 막 이렇게 우후죽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좀 믿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많이 이렇게 시키고 뭘 하고 또 가끔씩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 되게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어줘야 네. 되겠다. 그러니까 운명이 그 바뀌고 지금 하는 선생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사랑이잖아요. 가족의 그 사랑, 따뜻함. 그러니까 엄마, 아빠, 형제지간에 가치라는 그 우리는 가족 공동체야. 그리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런 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느끼고 살으니까 밖에 와서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데 밖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가가는 그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내면에서 이렇게 내면에 들어가서 친숙하게 터치해주면 그런 애들은 녹아 스스로 막 서로 녹을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왜냐하면요. 저도 이제 대안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강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강한 아이들이 내면은 무진장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있잖아요. 한번 어, 이렇게 날뛰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이 열리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아이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터치를 해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잡아줄 수만 있다면 그런 아이들은 되게 빨리 클 것 같아요. 아마 음, 우리 민성이 같은 경우도 요즘 학교 생활 되게 잘하는 게 누군가 옆에서 아마 우리 그 민성이의 그 마음을 이렇게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게임 속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나를 보는 그런 거를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나이 들어서 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또 다른 대상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제 드디어 실밥을 뺍니까? 네. 4살로 음. 돌아옵니다. 네, 우리도 오늘 마무리하고요. 저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네.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숙 선생님이 드디어 4살로 돌아오는 오늘이 그날이네요.
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너무 편하게 있어요. 이번 주까지 지금 한 주 더 있거든요. 여기. 다음 주까지 아니에요? 여기요. 한번. 쉬는 날이 다음 주까지잖아요. 네, 다음 주까지 쉬어요. 그러니까 한 이 달인가요? 상황을 보면 한 주 더 쉬면 딱 좋을 것 같아, 그죠? 음. 네, 그래서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일주일, 바쁜지 바빠요, 되게. 하루 일과가 어, 운동 뭐 치료하고 어찌고 하고 오면 5시예요. 그러니까 5시 이후부터 또 할 일들이 막 있어서 바쁘네요. 네, 그래도 그 너무 아이가 좋아요. 뒤에 어쨌든, 예. 배경 그림이 어디예요, 김 선생님? 네? 뒤에 배경 그림. 여기가 어딘지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